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특보 정광재입니다.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조금 전 워싱턴 DC 미 의회 의사당에서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마치고 현지 시각 오후 12시부터 공식적인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현장에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됐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가의 힘을 믿습니다. 카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함께 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서비스와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의 희생 정신에 저는 높은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희생해주는 애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서 제가 취임 선서를 하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게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미국 국민으로서, 한 사람 한만으로서 최고의 단합을 위해서 더욱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훌륭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평화로운 시대이든 전쟁의 시대이든 우리는 많은 것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갈 길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욱더 전진할 것입니다. 저희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의 겨울에 우리는 더 나은 가능성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이 남아 있고, 치유할 것도 많이 있고, 재건할 것도 많이 있고, 우리가 얻을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지금보다 어려운 시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차지하고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한 세기 만에 이렇게 어려운 바이러스가 닥치고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1년에 지금 전체 미국에서 세계 2차 대전에서 잃었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그러한 외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존의 목표와 우리의 의지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외침은 지금보다 분명한 때가 없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극단주의, 그리고 백인 인종 우월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테러주의, 이런 것들이 모두 끝나야 되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도전 과제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허상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단합, 통합, 화합,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1월이 되면 1861년 1월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종이에다가 서명을 하시면서 링컨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에 내 이름이 써 내려져 갈 때 나의 이 서명이 기억될 것이며 나의 모든 정신이 이것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월 오늘 바로 이날에 저의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미국을 한 대로 모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하나로 화합할 것입니다. 우리 국가를 한 힘으로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저의 이 의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적과 혐오, 싸워야 합니다. 극단주의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질서와 비법치주의, 폭력을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단합으로, 화합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직업을 만들고 학교를 열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것이고 바이러스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과 노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중산층을 힘을 막깎게 할 것이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미국을 더 나은 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선의로 모든 것을 행할 것입니다. 저는 화합과 통합을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아주 판타지처럼 달성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바이러스가 아주
너무 깊고 저희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이상,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인종주의와 족벌주의, 그리고 모든 것을 비난하고 있는 비난주의, 이런 것들이 저희를 상처받게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전쟁은 요원합니다. 그리고 승리는 언제나 담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공황을 겪고 세계전쟁을 겪고 9.1 테러를 겪으면서 우리는 희생을 정신을 계속해서 가다듬어 왔고 천사가 승리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데 모여 이런 모두를 전진시키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역사가 이제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단합, 화합만이 그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웃을 돌아보시고 서로에게 존엄성을 가지고 존경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힘을 모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차분해질 때가 왔습니다. 통합과 화합, 그리고 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화를 내고 비난하고 혐오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는 혼란과 카오스에 빠질 뿐입니다.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 모두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합만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하나의 단합된 미합중국으로서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저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도 저희는 미국에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함께 힘을 모은다면 이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서로 스스로에게 경철하고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를 봐줄 줄 알고 서로에게 존경을 표현해야 합니다. 정치라고 해서 항상 비난하고 흥분할 필요는 없고 지금의 경로를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에 불일치가 있다고 하도 그것이 전쟁으로 꼭 비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화를 타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저희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미국은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더 잘할 수 있다는 건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미국 국회의사당에 함께 서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 내전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모두 겪어냈습니다. 그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이 Great Wall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킹 박사가 이곳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정말 180년 전부터 이런 전통이 이어져 있습니다. 시위대, 그리고 여성들이 자신들의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역사상 최초로 부통령, 미국에서 흑인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변화할 수 없다고 여러분 말씀해 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서 있습니다. 웰링턴 국민여지에서 우리의 영웅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영원한 정신으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폭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아름다운 희생의 공간에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고 다시는 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캠페인을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지원하지 않은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당연히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평화롭게 의견 불일치를 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불일치라고 해서 비단결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미국을 위한, 모든 미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를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께도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몇백 년 전에 세인트 어거스틴트에서 그리고 한 교회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공동의 적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이루는 게 가장 방해가 되는 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회이자 자유이자 존엄성이자 기회이자 존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진실입니다. 지난 몇 주간 그리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저희는 아픔을 동반한 그런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을 위해서 그리고 이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 그리고 미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이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헌법 앞에서 선서하고 우리 국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보호하고 거짓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두려움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고 계시는 걸 이해합니다. 직업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께서 실직하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의료보험을 갚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경쟁하는 여러 가지 충돌 그리고 비신뢰로 이어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동일한 뉴스 채널에서 뉴스를 듣고 있지 않은 사람들, 지금 현재 내전이라고 볼 수 있는 빨간과 파랑색,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도서 산간 지역과 도심 지역, 보수 색깔을 가진 사람과 민주당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서로의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참아낼 수 있다면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항상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한순간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운명을 봤을 때, 미래를 내다봤을 때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우리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대로 한다면 저희 미국은 좀 더 부강해질 것이고 번영할 것이고 미래에 좀 더 준비된 그런 국가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동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저희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이런 힘차고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 됩니다. 아마 지금 바이러스의 가장 심한 국면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정치계에서 팬데믹, 대유행병을 싸우기 위해서 한 국가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아침에는 희망이 논다. 저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저희 모든 동료분께서 지금 상원위원회에 계신 분들께서 여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가 저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밖에 계신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미국이 재건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동맹과 함께할 것입니다.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과거의 도전 과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와 미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저희 힘을 통해서 선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를 통해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부강할 것이고 그리고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를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저희가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저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조용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유행병 기간 동안 40만 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엄마, 아빠, 직장 동료, 딸과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우리 국가로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조용한 묵념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를 떠나간 40만 명을 위해 애도합시다. 아멘. 존경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시험의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거짓,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는 이 현실,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있고 기후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도전 과제마다, 어려움마다 우리는, 미국은 항상 이겨내왔고 이 모든 과제들을 한 번에 지금 도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는 시험에 기로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용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너무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역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희귀하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계를 물려줄 것인가?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또 다른 챕터에 왔을 때 미국의 스토리, 미국의 이야기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가입니다. 한 가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산이 될 것이다. 우리의 자손들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이 시기를 권할 때 미국이라고 하겠다. 내 모든 것을 바쳐 우리 조국, 미국에 바치겠다. 여러분, 저희 스스로의 행동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펼쳐지지 않은 미국의 미래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기가 끝나게 된다면 우리의 자손, 우리의 후대의 시민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며 우리의 의무를 다했으며 그리고 아픔으로 가득한 국가를 치유할 것이다 했다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신성한 선서를 통해서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헌법을 수호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보호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제가 모든 하는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희생 정신과 더불어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야기로서, 미국의 스토리로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그리고 어둠이 아니라 빛을, 그리고 존엄성과 품위를, 사랑과 치유를, 훌륭함과 그리고 더 나아짐을, 이러한 위대한 스토리들이 미국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리는 앞으로 후대 몇 세기 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민주주의와 희망, 진실과 희망은 더 이상 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자유를 수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로가 할 수 있고 앞으로 몇 세대에 거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들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저의 신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서로에게 봉사하면서 저희 모든 마음을 다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신의 가호가 미국에 있기를 그리고 미군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지 상황을 직접 보셨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시 52분, 오전 11시 52분에 시작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지금 막 끝나서 약 21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보다 어려운 시기가 없었다라는 고충을 토로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취임 선서를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미국의 어려움, 또 분열에 따른 미국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이제 힘이 아니라 모범으로 전 세계에 힘을 다시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진실을 보고 거짓에 대응할 것이다라는 말도 했고요. 동맹을 복원하는 데 우선하겠다라는 메시지도 전달을 했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 이제 오후 12시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전 정권인 트럼프 대통령 시대와는 가장 어떤 면에서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46대 대통령 취임하면서 일성이 사실은 통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열상이 극심하고 사실 이런 불신과 분열의 상황으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된 미국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 회복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래야만 사실은 지금의 위기, 즉 코로나 팬데믹으로 만들어지는 불평등의 심화, 예. 그리고 경제적인 침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만들어진 미국 우선주의로 해서 사실은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축소된 역할. 예. 그리고 동맹과의 균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적이 되었던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미국을 세계의 지도국으로 내세우겠다. 네. 뭐 이런 각오를 이제 천명하면서 동맹국과의 관계도 복원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당 체제를 역사적으로 유지해오고 있고 계속해서 이 정권 교체가 일어났지만 이번 정권 교체만큼 아주 극적인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양당제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지만 우리가 전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마구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길게 보면 거의 당과 상관없이 미국의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했던 것이 지금까지 왔던 하나의 어떤 전통이다. 뭐 특히 대외 정책에 관해서는 그렇죠. 그랬었죠. 그랬던 부분인데 사실은 트럼프 때 이것이 모든 게 바뀐 거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굉장히 분열과 단절의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다. 이렇게 네.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부 전광열 기자와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기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냐 아니냐, 자기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사실 4년 전 자신의 취임식 때는 전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등장을 했는데 네. 정작 자신은 불참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이 함께하는 미국 취임식의 전통이 152년 만에 깨지게 됐습니다. 152년 전에는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근데 사실 이례적인 일이죠. 예, 전통을 깬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에 없던 전례 없던 자신의 그 퇴임식을 스스로 열었는데요. 네. 이제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군악대와 예포를 동원해서 퇴임식을 아주 성대하게 열고 앞으로 살게 될 이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곧바로 떠났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임자 그 취임식에 불참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핵가방 네. 인수인계도 없었고요. 사실 또 이 미국 대통령들이 바뀔 때 이 전현직 대통령들이 백악관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네. 좀 인수인계를 하던 관례도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AFP 통신이 그럼에도 이 국정 현안에 대한 조언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편지는 남긴 것 같다. 네.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남기고 간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정치 역사상에도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좀
독특한 캐릭터에 독특한 이력을 가진 그리고 또 굉장히 독특한 정책을 폈던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그런 독특함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 사실은 미국의 경제적인 후퇴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국민들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즉 모든 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들에게 탓을 하면서 예. 이런 어떤 타국가에 대한 공격 또는 어떤 이민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격을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백인들의 어떤 불만들을 잠재우고 표를 얻어왔고 예. 이것이 이제 미국 우선주의로 연결되면서 사실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정책들이 채택이 됐던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분열이 극심화되고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들과의 마찰도 더 커졌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도 America is back.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과거의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은 동맹의 가치를 우선해서 이 동맹을 통해서 세계 질서를 다시 재편하는데 자신들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한반도 정책에도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이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뭐 이것을 또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략적 인내는 제재 정책이거든요. 거의 봉쇄를 통해서 제재를 하고 그것의 변화는 오로지 북한이 어떤 실질적인 핵 역량을 감축한다거나 뭐 이런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요번에 국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된 분들은 예. 대부분 이란 핵 협상을 추진했던 분들이고 그 성과를 만들어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난 9월에 지금 이 장관으로 임명된 분이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이란 핵 협상의 어떤 방식을 북한의 협상에 적용할 수 있다. 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이런 봉쇄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부장관으로 임명된 분은 이란 핵 문제를 완전히 협상한 대표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클린턴 행정부 때는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모시고 평양을 방문했던 어떻게 보면 대북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자체가 사실은 이란과 북한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란의 사례를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네. 제재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화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왔던 대외 정책들 상당 부분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특히 정 기자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소했었던 여러 가지 국제기구, 국제조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메시지도 내놨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그 대통령 그 취임사를 보면은 트럼프가 망가뜨린 미국을 회복하겠다. 이게 사실 핵심 메시지였거든요. 예.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5시 15분쯤 백악관에 들어가는데 예.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의회 동의 없이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 10건에 서명을 하는데 네. 이 명령들이 주로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가입을 하고요. 네. 또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한 그 입국 금지를 푸는 등 이 트럼프의 결정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지우기로부터 첫 업무를 시작하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여하튼 우리로서는 가장 큰 관심은요. 북미 대화가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다운 방식으로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서 그 결론을 내보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대화가 되는 듯 하다가도 결론적으로는 뭐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정부 시절엔 이것과는 좀 다른 식의 접근 방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바이든 정부는 바텀업 방식으로 갈 것이다. 네. 원칙 있는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의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거든요. 예. 싱가포르 합의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한다 그러면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결합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우리가 실행 전략 같은 것들이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합의가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탑다운 방식으로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건 오히려 바텀업 방식으로 실무자들의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탑다운 방식으로 가서 전체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도 채택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정부가 이 북미 대화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이 북미 대화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란 핵 협상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핵 확산의 어떤 것들을 방지하고 사실상 핵 개발을 중지하고 그리고 국제 사찰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 대가로서 경제 제재를 완화해 주는 거예요. 요 하나가 패키지인데 요것을 사실상 북한에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북한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네.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런 어떤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신뢰를 예. 이렇게 서로 이어주는, 붙여주는, 그래서 서로의 이익되는 부분들을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상 예.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대화의 국면으로 진입된다면 단계별로 너무 잘게 썰으면 또 이용당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큰 토막으로 나눠서 한다 그러면 미국도 북한도 불신의 것들을 조금 더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네.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부통령으로서 이 대외 정책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어떤 자신의 큰 그림을 마련해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정 기자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전 취임했습니다. 현지 시각 12시 이제 공식 대통령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바이든 시대 한반도 또 동북아 외교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도 저희 MBN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